안녕하세요. 디스이즈쌤입니다. 오늘은 아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막 달려와서 꽁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이 산맥을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번에 배웠던 알프스 산맥부터 여기 있는 히말라야 산맥까지 일련의 신기조산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그래서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카프카스 산맥 혹은 영어로는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카프카스 산맥 동쪽에 보면은 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수가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카스피해라고 부르고요. 호수라기에는 바다처럼 넓은 데라서 얘를 호수로 봐야 되는지 바다로 봐야 되는지 주변에 있는 나라끼리 굉장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이라든가 배가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국가 간에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수십 년의 싸움 끝에 드디어 재작년에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는 호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잠정적인 상태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를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고요. 아주 거대한 사막이 발달해 있습니다. 룹알 할리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루발 할리 사막 동쪽에 보면은 바다가 안으로 쏙 들어와 있는 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만을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고요. 전 세계에 있는 석유의 상당수가 이 페르시아만 주변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산유국이 많은 편입니다. 자, 이런 페르시아만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이 두 개가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고대 문명의 요람입니다. 자, 이번엔 다시 동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이 엄청 높다고 했죠. 히말라야 산맥에서 흐른 물들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대규모 하천들도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인도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강이 있어요. 이쪽으로 온 거는 겐지스 강, 이쪽으로 온 거는 브라마푸트르 강인데 만나가지고 방글라데시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동쪽으로 또 가보면 브라마푸트라 강만큼 또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쭉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를 흘러서 여기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흐르는 대표적인 국제하천 메콩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의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카프카스 산맥으로 가볼게요. 카프카스 산맥 인근에 있는 나라 3개를 우리는 카프카스 3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카프카스 3국을 외울 때는 끝말잇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세 나라가 카프카스 3국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나라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남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남아시아에선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크 이런 사우디마 연합해야지. 자, 이크 이라크 이란 사우디마 사우디아라비아 연합해야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들을 살펴봤고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서쪽으로 보면 여기에 아주 칼처럼 날카롭게 생긴 국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랍 문화권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높은 반면에 이스라엘은 조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아시아로 가볼게요. 중앙아시아 5나라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일부였던 국가들입니다. 자, 이 5나라는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자, 가자! 웃긴 타투하러! 라고 생각해볼게요. 자, 제일 큰 나라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가자! 자, 그 다음에 웃긴 타투,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타투를 하러 가요. 그럼 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왜요? 아프니까 안 가요. 아파요. 뭐예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부아시아로 가볼게요. 자, 남부아시아에는 아주 거대한 대국이 있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어디예요? 인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서쪽과 인도의 동쪽에는 나라가 한 개씩 있습니다.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시절에는 같은 인도 식민지였던 애들이고 나중에 분리독립하게 됐습니다. 자, 이 두 나라는 어떻게 외우면 돼? 빠방으로 외우면 됩니다. 파방,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입니다. 자, 우리가 나침반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위쪽은 N이라고 써져 있고 아래쪽은 S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인도의 북쪽에는 N으로 시작한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팔이고요. 인도의 남쪽에는 S로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입니다. 자, 이제는 동남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내시 방향으로 가면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서 네시아는 진짜로 내시 방향이라는 건 아니고 섬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동남아시아에 보면 코끼리 여벌굴 모양의 나라가 있습니다. 코끼리 여벌굴 모양의 나라가 타이입니다. 그래서 타이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코끼리를 보고 미안해요. 왜? 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
근데 타고 나서는 뭐라고 해요? 친구 보고 빨리 타라 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빨리 독촉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컴컴 빨리 타! 라고 합니다. 친구가 자꾸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다가 옷이 젖어. 왜? 뭐 때문에? 비 때문에 비에 젖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빠요. feel bad. feel이 별로 안 좋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젖은 옷을 어떻게 해야 돼? 말려야 됩니다. 옷은 말려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가 있고요. 타이 서쪽에는 미얀마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타면 마음이 아파요. 미얀마. 자 타라 타이 라오스고요. 친구가 안 와요. 캄보디아입니다. 자 옷이 젖어요. 뭐 때문에 젖어요? 비엔남이고요. 자 옷이 젖으면 기분이 어때요? 필이 어때요? 필리핀입니다. 자 그러면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지 말레이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시아는 우리가 속해 있는 대륙인 만큼 다른 어떤 대륙보다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 있는 친구들은 댓글이나 선생님께 따로 말해줘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안녕.